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무역협회 자소서 4번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란 클릭해 보시면 자소서 면접 비법 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있고요.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이후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설명 자료와 참고 자료는 합격야구 웹사이트 www.pespam.co.kr 취뽀 꿀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기타 자소서 진단이나 첨삭을 원하시는 분들 역시 합격야구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4번 문항 보겠습니다. 문항은 한국무역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역업계 지원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환경에서 무역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협회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900자를 서술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항목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그리고 같이 알면 좋을 만한 내용을 미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대단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만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것 상황 자체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더라도 새로운 방안이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안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한국무역협회의 입장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들을 고민해 보았는가 라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으면 되는 항목이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적지 않은 시간 고민해 왔던 점들을 이미 제도 정책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보다 언택트 환경 속에서 무역업계 지원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지원 분야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결책을 제시해 간다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의 설득력을 높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반드시 위기 상황이고 문제 상황으로만 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기회 요소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원 방안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사실 변별력이 이 부분에서 갈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업 전반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고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긍정적으로 기회를 얻게 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얻게 된 산업 영역들도 있을 것이고 한국무역협회가 이러한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제 역할을, 제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 자, 그러면 무역업계에서 언택트 환경 변화로 인해 어떤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제가 4개 정도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개통 철학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점은 출처는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정책 포럼이라는 곳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2020년도 한국무역협회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얹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 합격약국의 쥐뽀글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역업계의 언택트 환경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앞에서도 나왔지만 비대면 원격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비대면 원격 문화 확산에 따라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고 언택트와 디지털로 구성된 가상세계로의 모델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부터 기업의 생태계까지 전 영역에 걸쳐 스마트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일컫는 의미이고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 중에서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따지자면 이것이 언택트와 디지털, 스마트화를 추구하는 신규 서비스 혹은 신규 스타트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존 산업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신규 서비스나 스타트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내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는 기술, 마케팅, 트렌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한국무역협회가 주체가 돼서 구축해낼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국내 대기업들이 우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데모데이나 IR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
대기업의 담당자로 하여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온라인 기반으로 해외 바이어의 투자 설명회를 주최한다거나 콘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홍보나 마케팅, IR 등을 돕는 형태로요.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죠. 기존 대면 영업 방식이 확실히 도태되었고 앞으로 더 도태될 것이고 판매 개척을 위한 비대면 영업 기회에 대한 확보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물류나 유통이 마비되었고 신규 서비스나 플랫폼에 대한 정부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해결 여부가 관심이 쏠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 컨설팅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했을 테니까. 그리고 디지털 전환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디지털 시대의 무역업이라든지 그런 각종 온라인 교육 등을 확대를 시키고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기존 제조업들의 디지털화 그리고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마케팅이나 데이터 분석, 온라인 무역 교육을 지원할 수도 있고 비대면 상담 서비스나 회의망 등을 구축해 나갈 수도 있겠죠. 혹은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의 입점을 직접 나서서 돕는 방편 등을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원가 절감의 이슈가 클 거기 때문에 자동화 로봇이나 사무 로봇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원격 근무가 도입이 되었고 확산이 됨에 따라서 화상회의나 클라우드, 협업 툴, 안면인식 등의 원격 기술과 관련된 기술을 도입하고 전파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IoT,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탄력적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온라인 기반의 실시간 통상정보 공유 서비스를 구축한다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상정보 분석 및 실시간 공유 업무 등을 수행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할 이야기가 많을 거리예요.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K-방역이 글로벌 롤모델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예를 들면 AI를 통한 신속한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든지 통신사,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든지 이런 선진적인 역할들을 한국에서 K-방역이 수행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ICT 기술을 활용한 K-방역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되었고 K-바이오 헬스 부문 역시 글로벌 강국으로서 올라설 만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2차 유행, 벌써 2차 유행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벌어질 3차, 4차 유행에 대비한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법으로 K-방역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무역협회가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회 요소를 따져보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K-방역, K-바이오 헬스 부분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제 각종 규제나 이해관계로 도입이 그동안 안 되었던 원격 의료의 한시적인 도입이 가능성이 열렸다. 그래서 AI나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텐데 진단키트의 글로벌 수출 등 공중보건의 중요성과 바이오 분야의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바이오 시장의 도전과 기회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죠. 따라서 K-방역의 글로벌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기업들의 제조나 생산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매칭시켜서 글로벌 수요를 빠르게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한국무역협회가 가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기능인 것이죠.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원격 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원격 의료 서비스의 법적 규제 검토를 위한 어떤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나 사전 검토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당연히 한국무역협회를 지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자국 중심주의의 강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었고 산업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키워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GVC, 글로벌 가치 사슬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그동안 분업화 특화를 목적으로 한 글로벌 가치 사슬이
국가 간 중간재 교육 비중이 감소하게 되면서 성장이 정체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였던 것이 과거의 일이었으나 이제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이 이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점이 드러났죠. 그래서 기업들은 버티컬 소싱에 적합한 제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가 저렴했던 그 해당 국가의 기술력, 투자 인센티브, 정책 안전성 등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전략적 판단을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 및 관세 장벽을 GVC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극복해왔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공급망의 신축성이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동남아시아에 혹은 중국에 세워놨던 공장들 이제 더 이상 못 믿겠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뛰어난 다른 국가로 옮기던지 혹은 완전히 국내로 돌리던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기회가 되는 것이냐? 긍정적인 차원에서 따져보면 글로벌 기업의 소비지 인접 생산과 리쇼링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확대하고 있다. 외부 충격이 강한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소재나 부품 장비 산업의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연구개발 중심 지역에 구축하고 일괄 공정 설비를 구축해낼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이나 중국을 못 믿겠으니 그 중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국가가 어디야? 미국으로 돌리자니 너무나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러면 공장 어디다 세워야 돼? 동남아시아 국가야? 중국이야? 그런데 우리 많이 세워봤지만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가성비가 어디가 더 뛰어나? 한국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로써 한국이 외부 충격의 강한 특성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양산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다면, 그런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고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한국무역협회가 나서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혹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빠르게 전파하고 알릴 수 있다면 좋겠죠. 자, 한편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교육량 자체가 감소되고 있고, 즉 대기업의 설비 투자 및 생산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생산의 불안성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수 시장이 불안정하고 지역 내 소비가 감소되었죠. 그리고 수입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이나 국내 핵심 산업의 지나친 대외 의존율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역시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을 도움으로써 구체적으로는 GVC 재편에 따른 정책 변화, 그리고 분업 구조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적시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으로서의 참여, 그런 기회들을 확대시켜 나갈 수도 있고, 위험 요소들을 미리 분석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이 중요한 사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이제 동일본 지진이나 사스, 메르스 등 글로벌 위기 상황은 주기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고, 위기는 한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화되고 한 번 일어나면 도미노처럼 대형화로 번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 대응 일상화로 예기치 않은 위험의 대응과 회복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합니다. 그러면 한국무역협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역업체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수출길이 열리게 됐을 때, 그러니까 즉 상황이 회복되었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미 쓰러져간 업체들이나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그 기업들에 대한 회생제도, 이런 부분들을 한국무역협회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요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긍정과 부정의 차원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거리들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900자도 적은 글자 수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한 두세 가지만 잘 뽑았어도 글자 수의 압박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라면 작성을 하실 때 이런 작성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과 언택트 무역 환경 속에서 무역협회는 어떠한 지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서두를 던지시고, 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점들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요인으로서 당연히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겠죠. 하지만 반면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원으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때 한국무역협회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무역업계에 새로운 기회 제공자로서의 어떠한 역할들을 훌륭히 완벽히 수행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향후 무역협회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기회 제공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논리로 충분히 써 내려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서 나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되는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 자료와 2020년도 한국무역협회의 사업 계획들을 꼼꼼히 보신다면 사실 4번 문항이 결코 어려운 문항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업 자기소개서를 하반기에 계속 써 내려가시더라도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저의 예측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접근한다. 한 항목 정도에 대한 마스터 자소서를 완성시킨다라는 마음으로 4번 항목을 마무리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무역협회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